북한군 당국이 간부들 가운데 자살을 기도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북한군 간부들 속에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의 군 관련 소식통은 16일 요즘 들어 군 간부들 속에서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감정을 자살 기도로 표현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총정치국에서는 군관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살 기도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식통의 전원에 따르면 군대 내 자살 시도는 일반 병사들 속에서도 발생하긴 하지만 최근 상황은 간부들 속에서 그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후 제대하는 일반 병사들과 달리 직업 군인인 간부들이 내리먹이기식 업무로 인한 부담감, 압박감이 크고 여기에 극심한 생활고까지 겹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을 사살한 이후에 무장 탈용한 북한 군 장교 김정은이가 무조건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지금 충격 사태가 터졌습니다. 잠복해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를 사살하고 무기까지 빼앗아 도주한 28세 국경경비대 소대장을 체포하기 위해 북한 사법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자기 소대의 병사들을 사살하고 무기까지 빼앗아 도주한 소대장을 무조건 체포할 때 대한 김정은의 긴급 지시가 지난 20일 인민군 경무국 헌병, 경무국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양강도 보위부와 양강도 안전국 긴급 하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12월 1일부터 인민군 동계훈련이 시작되는데 동계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무조건 해결하라는 것이, 무조건 체포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 내용이라며 도주한 인민군 소대장의 사진과 인상 차기가 적힌 긴급 수사 포치, 널리 알림 포치가 해산시의 거리와 마을 곳곳에 나붙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11월 18일 밤 11시 30분으로 사건 발생 장소는 해산시 재정간부 양성소와 인접한 압록강 주변 국경경비대 초소였고 사건을 일으킨 소대장은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대 25여단 1연대 1대대 소속 이중대 이 소대장으로 올해 봄에 결혼한 가장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국경경비대 여단 정치부에서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병사들의 땔감과 부식물 보장을 위한 자금으로 지휘관들에게 중국 인민폐 200위엔 미화 28.17달러 200위안씩 부과했다라며 범인인 소대장은 사건 당일 부과된 자금 문제로 아내와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사건 당시 소대장은 술을 좀 마셨지만 몸을 못 가누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때문에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들은 우발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계획한 범행인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1월 18일 성우동에서 있었던 국경경비대 소대장의 북한군 병사들 살해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사건으로 좁혀지고 있다라며 충격적인 이 살인사건, 살아남은 병사에 의해 사건을 계획한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의 특별 지시까지 내린 이 사건에 대해 국경경비대 잠복 근무는 하급 병사와 상급 병사가 한조가 되어 수행한다라며 사건 당시 소대장은 근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가장해 병사들에게 접근하였고 그중 상급 병사에게 심부름을 시켜 소대 병실로 보낸 뒤 남은 하급 병사들에게 권총 5발을 쏘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민들의 주택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살아남은 병사들의 증언과 이 북한 소대장들이 지닌 백두산 권총의 탄창 용량이 11발 인점을 토대로 사용된 탄환의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 총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춘 상급병사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하급병사들이 사망하고 소대장이 사라진 뒤였다며, 소대장은 사망한 병사가 가지고 있던 자동 보총과 30발짜리 탄창 3개를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인민군 경무국과 보위사령부는 범인이 무기를 가지고 압록강을 건넜을 것으로 판단해 중국 공안과 공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이 알고 지내던 주민들 속에 숨었을 가능성도 높아 해산시 보위부와 안전부는 주민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숙박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소식통은 무장한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데다 안전부 기동타격대와 순찰대가 밤낮으로 거리와 마을을 돌며 수상한 사람들을 검색하고 있어 해산시는 그야말로 삼엄한 분위기라며,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사건을 종료할 수 없어 지금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까지 나서서 긴급 지시까지 하달할 정도로 병사들을 사살한 이후에 무장까지 빼사 무장 탈용을 한 이 소대장 군 잔교에 대한 이 소식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 현재 충격 사태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 주류 수입 역대급. 올해 중국에서 위스키, 와인 518만 달러어치 수입. 아사자 예년의 3배. 국제사회 개탄의 목소리. 올해 북한의 중국발 위스키,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 와인은 각각 287만, 231만 달러어치. 중국 해관총소와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 북중 위스키 거래 내역을 살필 수 있게 된 2010년 이래 최고액입니다. 3분기 누적 위스키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모두 4차례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전했습니다. 2018년 처음 133만 달러를 기록한 북중 위스키 거래가 2019년 224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국경 봉쇄로 막혔던 위스키 수입이 2022년 국경 재개와 함께 108만 달러어치까지 늘더니 올해 2023년 9월 2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꼬냑, 럼, 보드카, 고량주, 데킬라 등 증류주 수입액을 더한 3분기 누적 금액은 528만 달러. 2010년 이래 2019년 920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1719호를 채택해 핵미사일 등 관련된 물품과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했으며 2016년 2270호, 2321호를 통해 또 한 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에게 이들 고급 주류 등을 못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놀라운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말 북한 내 아사자가 예년에 3배나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월 27일 외교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4일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역시 식량난을 탈북 동기로 꼽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북한의 중국발 위스키,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것이 드러난 이후에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기상천외한 미사일 공업절 제정, ICBM 발사 선전 일색.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 하나인 화성 17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기념한다라는 명분으로 자칭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북한 선전 매체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상무회의를 열고 미사일 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인민회의의 처리 모습이지만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허수아비격 조직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입장이 황당하고 기상천외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칠 2022년 11월 18일이라며 미사일 공업절 제정은 그날을 우리식 조선인민군 방식의 국방 발전에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장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조선노동당의 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온 나라의 전체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신형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인 화성 17형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됐습니다. 한편 당시 북한 측 보도에 의하면 최대 정점 고도 약 6,040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초 약 1시간 9분간 비행 후 조선 동해 일대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기상천외한 지랄 발광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역대급 주류 수입, 또 미사일 공업절까지 제정을 한 김정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다급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 유지를 위한 거기에만 매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